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심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층의 고립과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이영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상담을 하고 있는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성인기를 연령에 따라서 나누면 이제 초기 성인기가 있는데, 초기 성인기의 특징과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성인이잖아요. 성인 연령대가 꽤 넓어요. 한 20대부터 65세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 부분에서도 특히나 초기 성인기라는 거는 한 20, 30대가 해당된다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나이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집에서 독립해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인관계가 이렇게 확장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취업이라든가 또 이제 연애도 진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가정도 꾸리고 이런 역할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준비도 돼야 되고 또 역할을 잘 수행하면 굉장히 내가 잘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역할을 이제 생각하기 전에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나를 알아야 그 현상에 따른 또 그 각각의 개인의 어떤 상황들을 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20, 30대에 왜 혼자 사는 나홀로 그 족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이제 2024년도 4월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거의 한 33%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3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20대, 30대, 40대 비율도 꽤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혼자 산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역할과 관련됐을 때, 어떻게 보면 20, 30대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비혼에 대한 이제 그 선택이 넓어진 거죠. 많아지고. 예. 그래서 저는 초기 성인 연령층에 대한 비혼이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청년들이 유독 비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한번 궁금했어요. 특히나 가장 그 대학 생활 지금 시작하는 새내기들한테 결혼을 이제 할 의향이 있느냐, 또는 결혼 후에 출산을 하겠느냐,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하지 않을 계획이냐, 뭐 이런 걸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결혼하고 출산하겠다는 비율이 그래도 제가 조사한 거에는 한 20명 이상 나오더라고요. 전체가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지만 또 결혼하지 않겠다도 있었어요. 한 20% 정도가. 예, 그래서 좀 그런 비혼에 대한 생각이 가깝게 또 이렇게 있구나. 근데 이제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혼을 확실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혼과 관련돼서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혼에 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비혼의 이유가 달라요. 예. 혼인하지 않겠다가 이제 조건이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거나 상황적인 것이 된다면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비율이 이제 있는데, 여성이 더 높았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여성은 그냥 혼자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서. 근데 남자분들은 이게 비혼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해야 될 경제적인 그런 어떤 의무들 있잖아요. 뭐 육아라든가 집을 마련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나는 비혼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의 이 첫 번째 그 응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당신이 모든 조건을 갖춰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할 때 남자분들이 그러면 나는 결혼한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 모든 조건을 갖췄다면 나는 비혼으로 간다. 그래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20, 30대도 저희 때랑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게 이제 되게 부담을 일단 느끼고요. 역할에 있어서의 부담, 그렇죠?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고 또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어때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하면서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그런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게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혼자 사는 것에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되게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있는 게 제가 한 20여 년간 전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학교로 오게 되면서 저는 혼자 이렇게 지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니까 혼자 살게 됐단 말이죠. 초기에는 되게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가족도 생각 많이 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뭔가 그 소속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근데 3년 지나니까 은근히 좋은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로. 예, 좋은 점들이 있고 편안하고 이제 나 하나에 대한 집중된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 특히나 초기 성인기의 그런 그 청년층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할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가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인관계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혼자서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혼자 산다는 게 즉 모든가 다 이렇게 소외되는 고립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왜 보통 고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독하다, 외롭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고독에도 되게 주체적인 고독이 있어요. 나는 내가 혼자 있을 필요가 있어. 자발적인 고독.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혼자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시간이 나를 뭔가 이렇게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시간이야. 그래서 자발적 고독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나는 누군가랑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비자발적 고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나는 홀로 있기를 선택하고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혼자 산다 하더라도 그다지 불편감이 없고 오히려 편리하고 이런 이제 좀 좋은 시간이 되는 반면에 이제 비자발적 고독인 분들은 어때요?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감 느끼고 혼자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위축되고 사회적 지지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함께 어울림으로써 오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극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난 되게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부족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안녕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난 참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개인의 어떤 이렇게 좀 행복한 상태이긴 하나 이제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모름지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들도 나는 웬만큼 해내고 있어 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역할도 없고 성취 경험도 자꾸 박탈당하게 되고 그런 점들이 이제 점점 어려움으로 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왜 이제 뭐 일본에서는 사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전부터 있었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거기서 점점 더 뭐 우울감도 깊어지고 우울감이 우울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뭐 원치 않게도 또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아쉬운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 같은 거, 뭐 자살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도시별로 그렇게 이제 혼자서 고립돼서 있는 청년층이 어느 정도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그런 40대, 39세까지의 그런 한 번도 잘 나오지 않는 사회적인 고립군이 거의 한 37%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꽤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자체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혼 성인들의 그런 심적 고독감을
낳기가 조금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한번 전화해서 문의하는 거는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녕을 위한 그런 점에서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이 익숙하신 분한테는 심리 상담이 되게 익숙할 텐데 또 그렇지 못한 분한테는 뭐 그게 도움이 돼? 뭐 내 얘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얘기도 고립돼 있다는 건 결국 그런 얘기를 누구하고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혼자 SNS 보고 남들 부러워하고 또 자기 비하 더 심해지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저는 그 스마트폰으로 저는 온라인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온라인 상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어딜 가서 상담 받는다고 하면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담.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청년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서 실제로 되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진로 상담, 맞춤형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분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도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일단 먼저 시작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곳은 청년들이 이용을 많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는 분은 이제 이용 많이 하죠. 아는 분은. 예. 그리고 또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청년 센터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좀 받아보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필요하다면 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소속돼 있거나 이러면 더 훨씬 좋을 텐데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뭐 친한 사람도 있고 어디 어울리는 이제 그 취미 활동도 있고 이런 분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해본 사람이 뭔가를 움직이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런 문제되는 청소년을 발굴하는 거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일단 발굴이 돼야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혹시 아신다면 그런 이제 온라인 상담을 시작해 보는 거 그리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네, 올해도 이제 벌써 다 모집 같은 걸 하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상담 바우처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상담이 의뢰가 올 때가 있어요. 네.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해보는데 지자체와 대학이 연결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해요. 발굴도 하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응할 때는 저한테도 사례가 오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 오늘 이런 기회가 저한테도 좀 이렇게 특히나 청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작은 성취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해내는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 네, 네, 좋습니다.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영선 교수님 모시고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